안녕하세요. 5월 6일 한국 증시 보시고 아마 환호성 지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대한민국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4.6%나 폭등했죠. 이로써 삼성전자는 아시아 기업으로는 TSMC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5조 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써내려 갔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었죠. 시장 한편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까지도 무더기로 상한가를 찍는 기염을 토했죠. 도대체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대형주 삼성전자부터 소재 기업들까지 기록적인 급등세를 만들어낸 건지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죠. 기사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애플이 아이폰과 맥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 즉 시스템 칩을 삼성전자와 인텔에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발표였죠. 두 번째로는 애플의 경영진이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텍사스주에 짓고 있는 테일러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사까지 마쳤다라는 내용인데요. 다만 세 번째로는 아직은 초기 검토 단계일 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하지만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지만 시장은 즉각 술렁였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애플과 TSMC의 그 공고했던 10년의 동맹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말이죠. 만약에 이 파트너십에 균열이 생긴다면 수혜를 볼 기업은 어디인가라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이런 관측에 기름을 부은 결정이 바로 최근 발언에 있었는데요. 팀쿡 애플 CEO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직접 한 말이죠. 그는 현재 공급망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다라고 밝히며 칩 부족이 제품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글로벌 IT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인 애플의 수장이 직접 이제 TSMC 하나만 믿고 가다가는 제품 생산과 판매에는 차질이 빚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시장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셈이죠. 팀쿡이 이런 발표를 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인텔 주가는 무려 13%나 하루 만에 급등하며 놀라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음날 한국 증시는 열리자마자 삼성전자 역시 무서운 기세로 치솟으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죠. 사실 삼성전자는 최근 노조 이슈 등으로 인해 SK하이닉스에 비해 주가 상승폭이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소식 한 방으로 그간의 아쉬움을 단숨에 털어내는 저력을 보여줬죠.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와 함께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한 SKC나 HB테크놀로지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에요. 애플의 파운드리 다변화 이슈에 왜 이 뜬금없이 유리기판이 등장하는 걸까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이걸 하나로 명확한 선으로 연결하려면 먼저 글로벌 반도체의 권력이 이동해온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2007년 스티븐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 혁신적인 기기 안에 들어있던 두뇌, 즉 AP를 설계하고 만들어준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초창기 두 회사는 사실상 스마트폰 혁명을 함께 이끈 끈끈한 동맹과도 같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동맹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했기 때문인데요. 양측은 전 세계 법정을 돌며 치열한 소송 특허전을 벌이기까지 했죠. 애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파일을 빼앗아가던 껄끄러운 경쟁자에게 심장과도 같은 칩 설계도를 넘겨주고 생산을 맡겨야 하는 아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 불편한 동거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2015년 출시된 아이폰 6s의 A9 칩 사태였죠. 당시 애플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 칩의 생산을 삼성전자나 TSMC 두 곳에 나눠서 맡겼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삼성이 만든 칩에서 수율, 즉 불량률 문제가 불거지며 TSMC 칩에 비해 성능이나 배터리율이 떨어진다라는 논란이 터져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소송 전까지 불사하며 싸우고 있는 마당에 자사 아이폰의 핵심 두뇌인 반도체 퀄리티 문제까지 발생하다 보니 애플의 불만은 극에 달했죠.
오죽하면은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이폰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일부러 불량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터져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애플은 냉정한 결단을 내렸죠. 다음 모델인 아이폰 7의 A10 칩부터는 아예 TSMC의 모든 물량을 100% 몰아주는 독점 체제를 굳혀버린 건데요.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며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과 달리 TSMC는 아주 확고한 모토를 갖고 있었죠. 바로 우리는 절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인데요. 오직 위탁받은 반도체 생산만 하겠다라는 이 철학은 삼성으로 인해 불편하던 애플의 찜찜함을 완벽하게 잠재워줬죠.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눈에 가시 같은 삼성전자에게 막대한 돈을 쥐어주며 힘을 실어줄 필요도 없고 기술력까지 훌륭한 TSMC와 손을 잡는 것이 완벽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로 인해 이후 약 10년간 애플의 핵심 두뇌는 오직 TSMC 손에서만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10년 동안 시가총액 1위로 군림하던 애플의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공고력을 등에 업고 TSMC는 그야말로 무섭게 성장했죠. 수치로 보면 그 위상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2026년 1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무려 70.4%에 달하죠. 특정 AI 반도체 비율은 약 85에서 90%에 달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의 위상은 어마어마하죠. 반면 전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라고 불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약 7.1%에 불과한데요. 격차만 해도 단순 계산해도 63포인트에 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참 경쟁자로 불리기에도 초라한 수준이죠. 수익성은 더 잔인해요. TSMC가 1분기에만 26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쓸어 담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은 1조 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토록 공고한 아성을 지닌 삼성전자가 유독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애플과 TSMC의 독점 체제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먼저 지금 애플과 TSMC의 배경에는 크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나 AMD,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말 그대로 AI 패권 전쟁에 뛰어들고 있죠. 이들이 너도 나도 TSMC에 달려가 자신들이 설계한 AI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죠. TSMC 입장에서는 밀려드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애플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애플은 TSMC에 있어 수주 물량 1위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초우량 VIP 고객이었죠. 그런데 AI 칩 주문이 폭주하며 생산 라인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이제는 그 애플조차 적재적소에 원하는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해 버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위기인데요. TSMC의 핵심 생산 거점은 아시아시피 대만이죠. 최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보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산과도 같은데요. 만약에 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대만 해협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해상 봉쇄 조치가 발생한다면 과연 애플은 어떻게 될까요? TSMC를 통한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그 순간 전 세계 애플 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그날로 올 수 없다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애플 입장에서는 기업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결정타를 날린 건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압박이죠. 현재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무기로 첨단 반도체에 이르는 이른바 메이드 인 USA를 강력하게 강요하고 있죠.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미국 파운드리 기업을 이용하거나 최소한 미국 땅에 지어진 공장에서 생산된 칩을 쓰라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 입장에서는 자국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정치적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죠. 결국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또는 TSMC라는 단일 바구니에서 벗어나는 여러 공급망의 선택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애플 입장에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절대 반지 같던 TSMC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애플이 질 수 있는 대안카드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애플의 까다로운 눈높이에 맞춰
차세대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첨단 파운드리는 지구상에 딱 4곳 정도로 불리고 있죠. 바로 TSMC,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중국의 SMIC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자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의 깊은 고민이 묻어날 수밖에 없죠. 먼저 미국의 자존심인 인텔인데요.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최근 무려 5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등에업고 1.8나노급인 18A 공정을 야심차게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파운드리 경험인데요. 인텔이 PC용 CPU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애플처럼 남이 설계한 도면을 받아 TSMC 수준으로 완벽하게 위탁 생산해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아직은 시장에서는 그 첨단 칩의 대규모 양산 능력을 제대로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SMIC는 또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SMIC는 애플의 선택지에서는 아예 지어진 카드 또는 불가능에 가깝죠. 아직은 첨단 공정의 기술적 우위도 한참 부족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SMIC가 중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압박을 피하려고 새로운 공급망을 찾고 있는 마당에 미국 제재 한가운데 있는 중국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결국 이렇게 속옷법으로 하나둘씩 지어가다 보면 남은 결론은 제법 명확해지는데요. TSMC의 무거운 짐을 실질적으로 나눠둘 수 있는 최대의 대안이자 거의 유일한 파트너는 삼성전자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죠. 애플 경영진이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꼼꼼히 현장을 살펴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짓고 있는 테일러 공장은 단순히 생산 라인을 늘리는 차원의 공장이 아니죠. 이곳은 머리카락 굵게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그리는 2나노 공정을 주력으로 삼는 삼성의 전략적 핵심 기지이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차기 아이폰 18에 탑재할 A20 칩이 바로 이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파운드리 1인 TSMC의 2나노 라인이 이미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인텔은 아직 기술력과 생산 능력 면에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 결국 시선은 세계 2위 삼성전자로 쏠릴 수밖에 없죠. 삼성은 이미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 기술력 면에서도 TSMC를 가장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경쟁사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2나노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애플에게 있어서 삼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죠.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유리기판이죠. 애플이 단순히 생산처를 다변하겠다는 소식에 왜 뜬금없이 유리기판 관련주들까지 상한가를 기록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도체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판의 세대 교체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껏 반도체 칩을 얹어온 기판은 주로 플라스틱 소재였어요. 하지만 고성능 AI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죠.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고열 때문에 플라스틱 기판이 휘어지거나 변형되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만 거죠. 그 대안으로 등판한 구원투수가 바로 유리기판인데요. 유리는 열에 강해 형태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로를 연결할 때 미세한 구멍을 아주 촘촘하게 뚫게 해도 훨씬 수월하죠. 한마디로 패키징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건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연결고리가 하나 발견돼요. 바로 애플이 이번에 손을 내민 인텔이 이 유리기판 기술 표준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죠. 시장은 즉각 이 점과 점을 연결했는데요. 애플이 인텔과 파운드리 협력을 논의한다면서 차세대 M 시리즈 칩에는 유리기판이 전격 도입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논리가 완성된 거죠. 이 확신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을 준비 중인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나 그리고 관련 장비 업체인 HB 테크놀로지 같은 피로틱스 등의 무시무시한 매수세가 쏟아지게 된 거죠. 결국 애플이라는 이 거대한 빅테크의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인텔이나 삼성전자는 물론 그 소재 장비 기업 업계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0년간 철옹성 같았던 애플과 TSMC의 동맹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자 시장은 누가 새로운 왕자의 우군이 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죠. 애플과 TSMC
그 10년간 끈끈했던 파트너십에 금이 가는 건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었을지도 몰라요. 지난 10년간 두 회사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압도적인 성장을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였죠. 하지만 AI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상황의 무게중심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AI 경쟁에서 다소 주춤하는 사이 TSMC는 애플의 칩을 만들며 쌓아올린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엔비디아나 테슬라, AMD, 메타 같은 전 세계 빅테크들의 러브콜을 그야말로 독차지하고 있죠. 밀려드는 주문에 TSMC가 예전처럼 오직 애플만을 위한 독보적인 맞춤형 전담 라인을 무한정 가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1순위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애플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인텔이나 삼성전자에게는 그야말로 천재의 1호의 기회가 열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워낙 잘 나가고 있어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향후 1, 2년간 폭발적인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모리 시장은 극심한 사이클 산업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워낙 변동성이 크고 끊임없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죠.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이익도 언젠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쌓아두어야 하는 인내의 자본일 수 있는데요. 반면 파운드리 입장은 완전히 좀 다르죠. 파운드리는 철저한 맞춤 정량가도 같은데요. 한번 고객사의 핵심 두뇌에 맞춰 생산 공정을 세밀하게 세팅해 놓으면 웬만해서는 업체를 쉽게 바꾸지 못하죠. 시대가 극심하게 요동치는 메모리와 달리 수요 예측이 확실하고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가 엄청난 고마진 사운드리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 분야인데요. 삼성전자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파운드리 시장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만약 이번 애플과 파트너십을 발판 삼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메모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 기업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최정상 기업으로 올라서는 가슴 뛰는 장면을 저와 살아생전에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